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뭐 나왔냐면 그 우리 크게 이제 설명문하고 논설문이라고 볼게. 그러면은 기본적인 글의 갈래를 알아야 돼. 그치? 글의 갈래.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목적인 거야. 그치?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이 정보가 정확해야 된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 전달이 이제 잘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독자, 읽는 이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뭐라고 해? 최대한 잘 알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설명문 또는 설명하는 글 같은 걸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분석의 즐거움이라고 나왔잖아. 아, 설명 방법. 아, 요거를 잘 했나? 어떠한 설명 방법을 써가지고 설명했나? 이게 포인트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설명문을 읽을 때 설명 방법을 잘 확인하고 어떤 설명 방법 썼는지를 꼭 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를 평가하며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설문 같은 경우도 뭐예요? 주장 그리고 근거가 나오잖아. 그치?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잖아. 그냥 막무가내 아무것도 없이 제시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 설득이 목적이니까 그러면 그 설득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주장과 근거를 내세울 때 어떠한 뭐예요? 논리적으로 이제 펼치냐 주장을 그 얘기야.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논증이라고 하는 거야. 논증. 그래서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이지? 논증 요소, 논증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주장을 잘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사용을 해. 그 논증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 나와 있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있을 것이고 그 주장에 대한 개인적인 자신의 이유를 먼저 이제 대는 걸 이유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객관적으로 뭐 어떤 수치라든가 자료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 있지? 그런 걸 근거라고 하는 거야. 잘 봐야 돼. 여기 중요해. 이유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거는 객관적인 거고. 알았지? 그리고 주장과 이유와 근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상 반론.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해. 그런데 주장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니?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중요해. 지금 멍하니 보는 게 아니야. 상대 측이 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반박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에 그럼 뭐야? 할 수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이걸 뭐 해야 되겠어? 반박해야 되겠지. 반박. 결국엔 반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히려 내가 내 주장을 더 뭐 할 수 있겠니? 반박하면서 강조할 수가 있겠지. 그치? 반대 의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더 강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예상 반론을 논증 요소에 더 넣어주면은 뭐를 더 키울 수 있을까? 내 글에.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논증 요소가 그러면 내가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 논증 요소 파악해야지. 글 속에서 주장이 뭐고 이유가 뭐고 근거는 뭐고 예상 반론은 어디에 있고 반박은 어디에 나타났고 요걸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내가 이 논증 요소를 파악해야겠구나 라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논증 요소들을 가지고서는 또 이제 무엇을 쓰느냐 다양한 논증 방법을 쓰는 거야. 논증 방법. 자, 그래서 다양한 논증 방법에는 그럼 뭐가 있냐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와. 귀납하고 연역.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귀납하고 연역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그냥 서로 조금 반대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쉬워. 알았어? 그래서 귀납은 보통 만약에 글 속에서 이렇게 막 주장, 이유, 근거를 막 제시했어.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막 제시해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근거 자료 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얘들이 막 나와.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일반적으로 뻔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로 주장을 펼쳐. 주장을 딱 이야기해. 앞에 얘들을 막 제시했어. 그리고 자기 주장이 나와. 그런 건 귀납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알았지? 그리고 연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3단 논법이라고 하거든. 요런 게 연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의 반대라고 보면 돼. 반대. 지금 귀납의 반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장 먼저 나온 것이고 그런 다음에 개별적으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 있지? 개별적으로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나올 때 그럴 때 연역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몰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연역 나왔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 건 일반적인 거지. 당연하지. 그치? 일반적인 원리 먼저 얘기했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 소크라테스는 근데 사람이네? 그러면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개별적으로. 이 소크라테스를 말하고 싶은 거야. 개별적인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거가 바로 무엇이다? 연역의 논증 방법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귀납은 뭐예요? 지금 딱 보니까. 귀납은 예를 많이 들수록 무조건 마지막에 나오는 주장이 더 확실하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었지. 세종대왕도 죽고 뭐 장영실도 죽고 이순신도 죽고 뭐 율곡이도 죽고 신사임당도 죽고 막 다 나오는 거야 얘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어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는 무엇이다? 일반적인 얘기로 끝났지? 얘를 실컷 들고 얘를 실컷 들고 일반적인 얘기로 끝나 그건 무엇이다? 귀납이다 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설문에서는 앞에서 막 그런 예들을 많이 들고 본론에서 이제 구체적인 근거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구체적인 막 근거 자료 제시하고 막 예들이 많이 나왔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결론 부분이 시작될 때 주장 얘기하겠지. 그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귀납을 얘기를 많이 해. 그리고 연역 같은 경우는 만약 이제 이런 데서 귀납 먼저 얘기했고 결론에서 그래서 이러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그래서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나오는 거 결론에서 좀 더 많이 나와. 요거는 그냥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파악은 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논증과 논증 요소 볼게. 자, 이유와 근거를 들어 우리 64페이지요.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알았죠? 각각 단어 하나씩 떼서요. 글자. 그럼 논증 요소 이야기했지?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그 다음에 뭐겠어? 반박이죠. 반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반박을 왜 한다고요? 내 주장에 무엇을 더 가지게 합니까? 반박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예상 반론을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보여주지 않잖아. 그치? 그 다음에 논증 방법. 자, 뭐예요 이거?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원리 끌어내는 건 귀납이에요. 귀납. 그리고 연역이고 서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설명 방법에 우리 요거 다 모르는 거 있습니까? 혹시 설명 방법? 없죠? 여러 번 했을 거야. 정의는 뜻일 줄로 기억합시다. 뜻의. 예시는 예 들여 보여주는 거. 비교대조 비슷한 점 반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이상 대상 있을 때. 자, 분류하고 구분 같은 경우에는 분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런 식으로 묶거나 구분은 나누는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과 원인의 인, 결과의 과로 기억하고 분석, 대상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을 나누는 거예요. 요소로 나누는 겁니다. 부분으로. 알았죠? 그러니까는 구분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알았지? 자, 논증 방법과 설명 방법을 평가하며 글을 읽는 방법. 자, 이렇게 읽어라! 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논증 방법을 평가하며 글을 읽을 때는 글에 사용된 논증 요소, 논증 방법에 무엇을 평가하며 읽는다?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라 그 말이야. 타당성이라고 쓰세요. 타당성. 그 다음 설명 방법 평가하며 글을 읽을 땐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설명하려는 대상이나 개념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이거 평가해야 돼요. 효과와 적절성 평가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옆에 개념 체크 1, 2, 3, 4번 한번 풀어보세요.